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오늘 서두원의 티타임에서는 남궁선 제42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모시고 국가보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궁선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42대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한 남궁선입니다. 이번에 이 TBS 살만한 세상을 통해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설레고 또 감사합니다. 예. 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게 62년 만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희가 작년 6월 5일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이제 장관급 정부 기관이라고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장관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 국가보훈부로 됐는데요. 사실 이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의 의미를 보면 저희가 이게 서해수호 뭐 기념일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합당하게 이호해주고 그런 것을 또 보훈 문화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 이렇게 계승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이제 국가보훈부 승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희 지금 국정과제로서 인류 보훈을 우리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류 보훈의 어떤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승격이 되는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좋은 정책, 보훈 정책도 만들고 그를 통해서 또 인류 보훈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빈틈없는 예우 실현 이런 공언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고 목표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뭐 보훈청장으로 오기 전에는 국가보훈부 본부에서 주로 정책 입안이나 법안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방간서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를 이제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구인데요. 이런 기관장으로 제가 처음 이렇게 이번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보훈청은 우리 보훈부 지방간서에서는 제일 큰 기관이고 그렇겠죠. 핵심적인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부임하게 된 거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느꼈던 건 저희가 뭐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없는지 또 바라시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에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찾아뵙고 세심히 챙기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걸 통해서 빈틈없는 예우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 대상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네. 관할 지역이 서울시 전역이겠죠? 예, 저희가 서울지방보훈청이 뭐 이게 관할하는 밑에 산하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할하는 데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가 엄청 많겠네요. 예, 대상자가 저희 이 지역 전체가 41만 명 되고 저희 보훈 대상자 우리 하는 거에 전국에 한 50% 정도를 서울지방보훈청 관할에서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저희 산하의 지청들이 있습니다. 지역 예. 도별로 그런 지청에서 또 일부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집행하고 계실 텐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유가족분들 네. 아니면 다치신 분들은 이제 상위운경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별로 맞춤 지원들을 저희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물론 보상금이나 금전적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취업 지원을 통해서 사회에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녀들은 교육 지원을 무상교육을 대학까지 저희가 시켜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 지원. 그다음에 또 노후에는 그런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또 집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땐 또 아파트 특별 공급을 통해서 주거 지원도 해주시는군요. 주택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잘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국경적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신 분들 네. 국가를 위해서 국토 방위에서 헌신하다 제대한 제대군인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또 서울시와도 함께 이런 청년 제대군인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의무군인들
사업들에 대한 방안도 지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 기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서해수호 기념일도 있지만 네. 저희 현충일 기념식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또 민주화 운동 관련된 기념식 4.19 이런 기념식도 저희 보훈부에서 주관해서 해서 이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보훈 문화제라고 해서 예. 이런 문화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게 서울청에서는 지난 3월 1일쯤에는 서울역에서 우리 이제 독립운동자들 이렇게 포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저희가 포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여성이라 그래서 잘 안 알려졌는데 이런 분들 여성분들도 이렇게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시화전을 그 서울역에 거기 서울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가셨고요. 또 호국본의 달에는 우리 참전유공자분들하고 기업하고 MOU를 맺은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광복절에는 또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독립군가 콘테스트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서울 시민들 청년분들이 이런 저희 문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국가보훈 등 궁금점이 있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많이 소개해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독립을 위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3.1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3월 후반에 또 좋은 보훈의 날이 하나 있죠. 네, 저희가 보통 3월에는 뭐 3.1절도 있고 또 우리 민주화 관련돼서 뭐 대전의 학생운동 같은 3.8 의거 또 이제 창원 지역에서 있었던 4.19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있었던 3.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있었던 3.15 의거 이런 민주화 기념일도 있고요. 또 이제 3월 22일은 뭐 우리 서해수호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 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서 이렇게 국토를 위해서 이렇게 수호하다가 희생된 호국 영웅들 55인을 기리는 그런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2016년부터 했는데 매월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날을 정해서 하는 국가 기념일이고요. 이때 저희가 그 호국 용사들을 기리는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3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진 게 이제 세 가지 사건에 희생되신 영웅들을 한 번에 모시려니까 이제 날짜를 이렇게 잡으신 모양이죠. 네. 과거에는 이제 각각의 행사를 했었지만 이게 다 서해 도발의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안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날을 합쳐서 좀 더 크게 해서 이분들을 더 기억하고 계승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해서 날을 합쳐서 했습니다. 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이었고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 이 세 가지 날을 하나로 합쳐서 지금 기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올해는 3월 22일이 되는 3월 22일이고 이제 넷째 주 금요일에 3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 헌신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초고령 사회에 한국이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연세 많으신 유공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데 대비한 지원책들도 있을까요? 뭐 이런 초고령화 사회는 사실 저희 국가용자 분들도 거기에 다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뭐 저희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평균 연령이 93세시고요. 또 월남 참전하신 분들도 76세로 다 고령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보훈 정책도 이분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지원금이나 또 재가복지 서비스 등 이런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우리 재가복지 실무관들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서울보훈청에서는 또 80세 이상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서 안정을 위해서 디지털 케어 기술을 활용한 반려로봇, 이제 효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그걸 더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분들도 어차피 고독사 이런 문제 유공자분들도 걸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독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저 AI 전화 상담이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외롭게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는 사업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의료 서비스인데요. 연령이 많으시니까 많이 또 아프신 것도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보험병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험병원이 없는데도 이게 집 근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건강관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병원에 이제 위탁해서. 예. 그래서 거기 가시면 무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위탁병원이 많고 전국에는 한 730개 정도 되는데요. 네. 뭐 우리 서울청 관할에도 한 97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유공자분들이 원하는 진료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살아 계신가요? 독립유공자들이 지난번에 돌아가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분 정도 있으실 거예요. 네, 6분 정도 살아 계시군요. 그러면 그 이제 자손들 예. 1대, 2대, 3대 이렇게 자손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손들에게도 어떤 그 보훈의 혜택을 좀 네. 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은 저희가 손자녀까지 지원해주고 또 손자녀까지도 보상과 예우를 못 받았다면 그 후대라도 한 분은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보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는 4대 뭐 4대 5대라도 한 분이라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있습니다. 해주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같은데 저희 교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유공자분의 후손 이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 이런 것도 혜택을 준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법무부하고 같이 예. 이제 같이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뭐 독립운동 하시다 훈장을 받으시거나 뭐 무공 훈장을 받으신 이런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중국적을 이렇게 저희가 허용을 해서 네. 이중국적으로 해서 저희 나라의 이제 국민으로서도 하실 수 있고 예.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미국 시민으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문자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7240님. 청장님 보훈제도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도 잘 이해가 되네요. 해주셨습니다. 5842님.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데 보훈을 느낄 수 있는 곳 역사 탐방지나 기념관 등 추천할 만한 곳 한 곳만 해주세요. 해주셨네요. 저희가 이 봄에 저희가 여기 보면 여기 서대문 역사공원 옆에 보면 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국립. 예. 이게 또 4월 11일이 예. 이제 뭐 다가오는 4월 10일이 또 임시정부 기념일이고 예. 그때 이렇게 그 따뜻한 봄에 그쪽에 또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예. 같이 곁들여서 예. 가볼 수 있는 데가 그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국립. 거기 안산, 인왕산 그쪽으로 다 연결되죠. 예, 있습니다. 예,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독립기념관도 좋을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도 좋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천안에 있다 보니까 예. 가시려면 좀 그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예. 이렇게 좀 가시면 그것도 저희 강추합니다. 네.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독립유공자분들이나 많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고 있지만 일반 사회에서 이런 의식이 좀 더 고양돼야 되겠다. 네. 약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 약간 좀 아쉽다 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가 이 보훈이라는 게 이제 독립호국 민주 이런 삼축으로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통해서 또 오늘날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기억하고 또 계승하고 예우하는 것들은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고 지금도 또 그는 최우선 정책으로 또 하고 있지만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보훈 문화라는 이제 저희가 어떤 정책적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요즘 하는 사업 중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차장에다가. 뭐 사실 이 서울이나 이런 데 주차난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걸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었고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뭐 단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이게 국가유공자분들을 배려하는 이런 자리라는 의미를 둬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분들의 그 자긍심
네. 자긍심이 많이 이걸 보는 순간 뿌듯하다 이런 걸 느꼈다는 분들이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났었는데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참여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예. 이런 거에서 이제 작년부터 보험 문화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청년 대학생 봉사 동아리도 저희 서울 보훈청내는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기자들 청년 대학생 기자들도 저희가 뽑아서 이런 보훈 기념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취재해서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유튜브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대, 청년 세대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보험 문화가 확산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국가유지자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분들이 이런 걸 많이 의식이 고양되면 좋겠네요. 네. 9081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서울 숲을 방문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유공자를 위한 자리가 있어서 너무 놀라고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0999님 저희 할아버지가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계신데 할아버지 아버지 형 혜택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혜택의 종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는 저희 뭐 그 본부에 보면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예, 1588-0606인가 아니면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서 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1121님 유공자를 위한 지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격이잖아요. 그게 맞죠? 예, 그러면 저희가 뭐 저희가 지금도 많이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예우 정책을 하지만 네. 뭐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이렇게 의견 듣고 또 의견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고 네. 또 이렇게 더 확충해 나가고 하는 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 꽤 많이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3.1절 등 이제 계기별로 독립유공자 또 여러 유공자분들 다양한 분들을 널리 알리고 계신데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시 불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독사 실태 조사를 분석해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독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둘째,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가 훨씬 많다는 점. 셋째, 남성 중에서도 특히 5, 60대 고독사가 많다는 것인데요. 서돈의 티타임 2부에서는 고독사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특수 청소 일을 하시는 박재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벽 우렁각시 특수청소회사 일을 하고 있는 박재임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특수청소업체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 6, 7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되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있다가 지금 대표님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걸 보고 이 일을 배우러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특수청소업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청소라고 하면 이제 입주, 이사, 뭐 거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의 청소라고 알고 계신데 이것을 제외한 모든 직접 하시기 어려운 청소를 특수청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가 이제 본인이 너무 많아서 치우기가 힘든 집이라든가 이제 고독사를 하신 후 정리, 그다음에 직접 하시기 어려운 유품 정리, 뭐 애완동물을 키우시고 나서 뭐 퇴실할 때나 입주 전에 털 제거, 모든 뭐 화재 청소, 불만 청소 이런 걸 모두 이제 특수청소라고 일컬을 네.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난 뒤 현장도 청소하시고. 네, 분말을 터뜨리시거나 하면은 이제 그 분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은 또 혼자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경찰을 도와서 범죄 현장 청소도 하시겠고요. 그럼요. 네. 그럼 특수청소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은? 그래도 요새는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와갖고 네. 아시고는 계신데 반응이 좀 무섭지 않냐는 반응들이 많으시죠. 의뢰는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전화로 이제 보통 의뢰가 네. 들어오시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소개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황당한 의뢰들도 많다면서요? 네. 황당한 의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내려오셨는데 계단에 누가 변을 보고 나가셨어요. 그다음에 아니면 뭐 새벽 1, 2시에 막 전화 오셔갖고 변기가 막혔다고 뚫어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김장을 담그시고 이 깜빡하시고는 이제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이 김치가 다 터진 거예요. 이게 부풀어 올라갔고 온 뭐 천장이나 막 벽이랑 막 이런데 다 김치 국물 튀고 김치 튀고 이래갖고 뭐 그런 거 네. 좀 청소해달라고 전화 오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지금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본인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화가 오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박재미 팀장님 팀은 보통 몇 명으로 꾸려져서 일을 보통 하십니까? 이제 한 2-3명 네. 정도 꾸려지고 있어요. 그 청소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청소 시간은 뭐 간단한 청소 같은 경우는 뭐 1-2시간에 끝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굉장히 심한 현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철거의 정도, 냄새의 정도, 폐기물의 정도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고독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많은데 말이죠. 네. 죽음의 흔적을 지우는 일. 이게 이제 정말 특수 청소 중에서도 특별한 일일 것 같은데 사체 또 사체의 부패로 인한 흔적, 냄새 이런 거 지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독사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되시면 당연히 이제 부패액이 온 집안을 덮게 되는데 그 냄새를 지울 때 진짜 철거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나는지 그럼 그 냄새를 찾기 위해서 막 벽이나 모서리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 냄새를 없애는 게 이제 특수청소의 마지막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냄새 출처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군요. 왜냐하면 네. 이제 흡착이 돼 있는 경우는 또 그걸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방법을 네.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원인이 뭔가를 찾는 경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오늘은 고독사의 현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특수청소부 박재민님을 모셨습니다. 궁금점이나 의견 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샤이닝님 벌써 문자 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고독사분들의 처리를 해주시는 유품 정리사분들 일하시는 모습 고독사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특수청소부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입니까? 가장 힘든 거는 냄새가 가장 힘들죠. 냄새. 네, 냄새가 정말 심한 현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에서도 냄새가 이제 나고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이 면봉으로 이제 귀를 청소하잖아요. 그 네. 면봉 냄새도에서도 그 고독사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동안에도 냄새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웬만한 마스크로도 안 되겠는데요? 뭐 마스크 껴도 그냥 애교로 냄새는 맡고 네.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럼 옷도 특수 옷을 입고 하시나요? 방진복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냄새가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옷은 방진복을 입던 해도 되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부패액이 온 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정말 밟고 차로 가면 네. 이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꼭 갈아 신고 가든가 아니면 이제 덧신을 신기도 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이제 많이 따라오죠. 네. 제가 보니까요. 3주 이상 방치된 시신에서는 파리 같은 온갖 벌레가 끓고 가스로 인해 복부가 팽창, 심하면 안구가 썩어 없어진 상태도 있고 배설물이 흘러나와서 숨도 못할 정도의 역겨운 악취가 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네네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구더기가 네. 나오고 파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예. 나오고 근데 이제 구더기들이 너무 많으면요. 이제 그 들어가는 길을 이제 구더기가 다 덮고 있으면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구더기가 밑에서 오덕오덕 터져요. 네. 그리고 혼자 사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면 이 오랫동안 밥을 못 주고 그러면 얘도 힘들어질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시신은 이제 수습을 해서 모셔가는데 반려동물은 사실 안 데려가거든요. 그러면은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청소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미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반려동물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숨어 있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석에 숨어 있고 네. 누가 들어오면 도망가고 이러긴 하고 네.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 주인 옆에서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특수 청소 전문 업체 결벽 우렁각시의 박재미 팀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7199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살만한 세상 애청자 박형우입니다. 힘든 특수 청소일이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 때마다 어떠한 생각으로 이겨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그 가장 뭐 뿌듯함이 그래도 다 치우고 났을 때 이제 다 됐다. 정말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어수선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치우지 했다가도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하면 뿌듯함. 네. 그다음에 이제 유족분들의 이제 감사함이 예. 더 이제 저희한테는 위로가 되죠. 네. 은초롱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는 고독사 특수 청소 하시는 분들 영상 보고 눈물도 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냄새로 말이죠. 네네. 이게 고독사한 집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체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완벽하게 끝난 집들은 사실 이제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청소를 이제 깨끗하게 안 하시고 그냥 급하게 도배라 이제 장판을 하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계속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네. 집을 보러 갔을 때 좀 퀴퀴한 냄새가 난다든가 새 집인데도 퀴퀴한 냄새가 난다든가 할 때는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여성이 좀 하기 힘든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남녀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힘이 조금 딸리니까 여성이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반대로 더 조언 좀 있을까요? 좀 섬세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예. 그 특수 청소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나 절차, 교육 같은 게 필요한가요? 딱히 교육은 필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청소의 기본을 좀 아시면 그리고 약품에 이제 이해도가 좀 있으시면 일을 배우실 때 좀 쉽게 빨리 배우실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말이죠. 고독사 10명 중 5명이 중장년층 남성이다. 근데 대부분 경험하신 것도 그런가요? 네, 그 중장년층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으시고요. 네. 그 1인 가구 증가로 보시니까 남성분들이 좀 이제 요새는 많이 사시잖아요, 혼자. 예. 근데 이제 잘 안 챙겨 드시고 술을 좀 더 자주 드시고 예. 하는 게 좀 보여요. 집을 청소를 하다 보면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술병이 더 많다는 거. 그렇겠네요. 네. 2022년 통계 1인 가구 750만 2천 가구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34.5%. 네, 이제 대단하죠. 곧 1000만이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독사가 2010년에 580명이었는데요. 네. 2021년에 3,378명. 네. 고독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고독사 남성이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60대 그다음이 70대가 아니고 40대예요. 50대, 60대, 40대 그다음에 70대, 80대 순이에요. 고독사 남성이. 근데 고독사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70대고 그리고 나서 50대, 40대. 약간 다르네요. 네. 근데 남자가 말이죠. 여자에 비해서 좀 그 고민을 남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그래서 고독사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 게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친구들하고도 전화 소통을 많이 하고 네. 뭐 딸하고도 좀 하고 예. 이제 가족들하고도 잘 연락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안 오면 왜 안 오지? 이제 이렇게 돼서 예. 아마도 이제 발견이 돼도 빨리 발견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을 더 자주 하다 보니까 그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덜 그런 이렇게 소통이 좀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선수가 2015년에 고독사로 사망한 채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 금메달리스트인데 이 선수는 그 금메달 따고 6년 뒤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선수 생활 접고 또 부모도 일찍 떠나시고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사망했다는데 네, 금메달리스트 생계비 지원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연금 혜택 한 50여만 원 뭐 이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 기억에 남는 그런 고독사 현장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 혼자 아마 이제 가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청소를 하러 갔는데 원룸이었는데 그 나이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옷이나 이런 생활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나이를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남자 옷이라든가 이 옷을 보면 이제 연령대를 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서랍 이제 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장례비, 그다음에 마지막 월세,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청소 비용 이거를 흰 종 봉투에다가 다 쓰셔갖고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준비를 해놓은 걸 보고 진짜 마음도 아프지만 이분은 진짜 남한테 패기치기 정말 남을 배려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기 떠나 언젠가는 돌아가시는 건 아니까 금액까지 넣어서 봉투에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넣어갖고 저희가 열어보진 않았는데 네. 돈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얼마인지 쳐보지 않았지만 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써갖고 그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면 그 연고가 없는 분이셨어요? 누구 의뢰로 가셨습니까? 집주인 의뢰기는 했어요. 예.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말이죠. 이것도 고독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집에 뭐 물건 치우지 못하고 다 쌓아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십 년 된 것들 계속 쌓아놓고 뭐 저장강박증 버리지 못하는 분들. 네네네. 어르신들이 좀 있으시죠. 그 무슨 강박증이? 저장강박증. 저장강박증. 그런 분들이 그 짐에 깔려서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었다고요? 네, 이분도 70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전부터 박스에다가 정말 차곡차곡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박스가 무겁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밖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사이즈가 뭐 몇 개 컬러까지 다 적어놓으셨어요. 진짜 깔끔하게 정리는 하셨는데 이 짐을 이제 차곡차곡 원룸이었는데도 너무 높게 쌓으셔갖고 온 방안을. 네. 이제 그게 이제 무너져갖고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생겼죠. 근데 그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짐이 쓰러져서 거기 깔려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짐이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 시신을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경찰에서. 유족들이 네, 시신을 유족들.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 이게 쓰레기를 먼저 빼야지 그 시신이 밑에 있으니까 네. 유족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고독사의 경우에 그 유족들 말씀 잠깐 해주는데 그 유족들과 관련해서 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기억도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부모님 성향을 아시니까 분명히 어딘가에다가 현금을 숨겨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 이제 아버님들 보면은 이제 옛날 검정 비닐봉지 신문지 둘둘 말아서 검정 비닐봉지에 어딘가 분명히 숨겨놨을 텐데 현찰을 이제 무섭고 냄새나고 하니까 못 들어오시다가 저희가 청소하러 들어간 사이에 이제 오신 거죠. 네. 근데 그 형제분들이 온 집안을 무슨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뛰어다니시면서 이제 그거를 결국에 찾아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유가족이. 네, 근데 그게 좀 씁쓸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까지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할 일인가. 진짜. 내가 보시면서 약간 좀 놀라셨겠어요. 좀 네. 마음이 씁쓸하긴 했습니다. 네. 9201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독사 사건의 최현장에서 보시니까 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느끼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개인주의도 좀 있고 이제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좀 옆에 지나다니면서 혹시 요새는 또 우유도 안 먹고 신문도 안 봐서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덜하긴 한데 뭐 우편물이 좀 많이 쌓였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집 앞에 지나가는데 계속 보이시던 어르신이 안 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네. 이렇게 냄새가 나서 신고하는 일은 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고독사가 가장 먼저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 아닙니까? 네. 고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네. 일본은 일부러 그런 걸 권장한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분들한테 이제 신문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매일 이제 배달되는 거를 본인이 좀 하시라, 배달을 받으시라. 그럼 그게 쌓여 있으면 이분이 그쵸, 이상해졌나? 쌓여도. 그래서 동사무소 동해 분이나 이웃집에서 이제 챙겨볼 수 있게 네네. 한다.
네. 그런 것도 방법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매일 전화드리고 그런다 그래도 연세가 많으면 전화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네. 네, 형푸피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특수청소 정말 멋진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더 굉장히 이게 이런 업종이 활발할 것 같아요.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노인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노인 아파트를 들어가 살면 매일 이제 간호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차피 돌아가시는 거는 어쩔 네.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패가 많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에서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연락을 할 가족들이 덜하면 네. 좀 발견이 오래 있다가 돼갖고 네. 좀 부패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경찰이나 이제 소방서 이런 데서도 의뢰가 꽤 오겠네요. 근데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하시고 이제 유족분들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유족분들이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이제 무연고자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분께서 이제 연락을 하셔갖고 본인 재산이니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전에는 뭐 군부대에서도 연락 온 적도 있고. 뭐 네, 이제 예. 거기도 이제 혼자 돌아가신 분. 네네네 이제 그런 네. 경우도 있고 저희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 예. 이제 방지하는 그런 센터에서도 예. 연락이 와서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네. 혼자 스스로 목숨 끊은 분들 이런 네. 케이스. 네. 네. 그런 건 뭐 나이와 무관하게 뭐 네네. 일어나는 일이죠. 네. 네, 주라면 조아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청소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우리 사회가 꼭 막아야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은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만큼 꼭 막아야 되겠다. 글쎄 저도 예전에 이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냥 정말 깨끗한 제 얼굴로 발견이 되는 줄 알았어요. 몰랐으니까. 네. 근데 좀 많이 상황이 안 좋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뭐 그죠. 부패도 되고 날짜가 오래 지난 다음에 네네네. 발견되니까. 네,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도 많이 상처니까 주변에서 좀 그런 일들이 없게 네.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은 요새 또 그런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증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옆에 지인들이 있으면 너무 개인주의로만 가지 않고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술보다는 대화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술로 풀어서야 뭐 그게 네. 제대로 풀리는 게 아니죠. 네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남과 네. 이렇게 교류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네. 6520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눈물이 많아서 포기했어요.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특수청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 주셨어요? 뭐 조언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그냥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변 시선이 그렇게 막 어우 너 그런 일 잘한다 이렇게 반응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2450님 안녕하세요. 저도 특수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직업이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보람 있죠. 네. 그럼 지금 청소 관련해서 말이죠. 네. 이런 일반 청소업체가 있고 이런 특수청소업체가 있고 청소라기보다 정리정돈 위주로 해주는 분들이 있고 네네. 이렇게 서비스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쁘신 네. 일정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잘 못하시니까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 자기가 아무리 정성껏 청소한다고 그래도 전문가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 집 하려고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업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요? 작은 원룸을 네네. 이게 누구 한 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고독사 하신 그 저장 강박증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짐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쓰레기 처리할 게 많이 나오는 경우 네. 최대 어느 정도까지 쓰레기가 나옵니까? 그때 원룸 기준에 거의 10톤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원룸에서 어떻게 10톤이 나와요? 정말 현관 입구만 치우는데도 한 1톤 정도 됐고요. 화장실에만 한 1톤 또 쌓아놓으셨고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아, 그런 게 가능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 국과수에서 그 시체를 뭐 제대로 네, 할 수가 다룰 수가 없었다는 네네네. 거죠. 없어갖고 진입을 일단 못했으니까요. 네. 시체가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연락이 와갖고 먼저 청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시신이 보일 때쯤 해서 이제 국가수 분들이 들어가셔갖고 이제 수습하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머지 청소를 그때 했어요. 특수 청소는 일반 청소보다 비용이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폐기물이라는 게 있고 냄새 제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청소보다는 좀 비싸죠. 네. 어느 정도라고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냄새 정도는 이게 사실 말로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서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냄새인지를 맡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은 방문 견적이 가장 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품이라든가 현금 같은 어쩌다 보면 현금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네네. 이 특이한 것들이 나오면은 이게 그냥 막 버리기만 하기도 좀 어려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생기지 않아요? 그 정신적인 뭐 사진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네. 유품 아니면 이제 이런 뭐 카드라든가 뭐 신분증 뭐 현금 뭐 귀금속 이런 거는 다 챙겨서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지자체에서도 뭐 네네. 의뢰가 들어오실 텐데 네. 그런 건 좀 특별한가요? 좀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이제 있거나 뭐 이런 건 네, 없나요? 그 지자체에서 오는 경우는 어르신들이 청소를 잘 못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잘 쓰레기도 이제 제때제때 못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 의뢰가 들어오기는 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되셨죠? 이 지금 일하신? 3년 차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직, 네. 근데 해보시니까 보람은 있으시고 오래 할 수 있는 직업 맞습니까? 본인이 만족감 느끼시면은 충분히 오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2450님도 그렇고요. 동종업계 분들도 지금 청취자 많이 청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응원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정말 힘들고 냄새도 심하고 하신데 저희 다 이렇게 그 사명감을 갖고 네. 이 일을 잘 하고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뢰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사회에서 시선이 좀 잘못됐다. 특수청소하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의식은 없으신가요? 저는 없는데요.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 죽은 현장인데 네. 뭐 귀신 씌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다는데 뭐 귀신 보지 않았어? 막 이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밝은 모습으로 우리 또 특수청소를 해주시는 박재미 팀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 끝곡으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